그죠? 취득세. 지방세라는 뜻은 뭐냐면 그거 받아서 지방행정기관이 먹는다 이 얘기예요. 지방세라는 것은 쉽죠? 근데 이제 국세라는 거는 돈 걷어들이면 누가 가져간다? 국가가 먹는 걸 국세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뭐 사료나 뭐 사업 아무 연고 없어도 지방에 이렇게 법인이나 뭐 친척 집에다가 하나 집어넣는 거지 뭐 그런 경우. 그렇게 해도 네. 사업이라는 게 보면은 꼭 그 엄청난 규모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이 자기 집 방에다가 설치해도 되죠. 사업자. 아. 쇼핑하는 사람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통상 거기서 하죠. 잘 안 내줘. 잘 내죠? 법무사가? 네. 안 그래. 그거를 그럼 하더라고요. 언제적 얘기를 법무사가 지금도 그럴까? 나이가 몇 살? 전화로 해서 잘 나이대는 대충. 한 40대. 작년에 붙었나? 그래. 정답. 안 내주면은 국가는 사업자를 잘 내주죠. 왜냐면은 세금 낸다라고 신고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환영하죠. 그런데 그 가끔 깐깐하게 사업자를 점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카드깡 업체가 일까봐. 사업자를 내면은 카드를 둘 수 있죠. 그렇죠. 카드를 두면은 그냥 아무데나 차려놓고 그냥 아무 학고방 같은데 차려놓고 카드 기계에 내놓고 밖에다가 그 카드 대납해 준다고 사채로 광고 내고 그다음에 카드 들고 오면 긁어. 네, 500만 원 정도 긁어. 그다음에 그 400 얼마를 주고 나머지 500은 뭐 11개월 만에 10개월로 긁어 놓으면 뭐 50만 원씩 이렇게 갚잖아요. 지금 난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를 낼 때 살짝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어떤 범죄의 도구로 쓸까봐. 그래서 그러지 잘 안 내줘요 라는 그 뜻이 그럴 때 안 내준다라는 게 안 내줄 수는 없어요. 이건 허가제가 아니에요. 사업자 신고는 신고제도죠. 신고. 허가하는 게 아니야. 허가하는 경우는 조금 엄밀한 경우죠. 예를 들면 학원법 우리가 이제 협회에도 앞에 써붙여 놨잖아요. 키광장 경매 학원. 봤죠? 그러니까 그 학원법의 근거에서는 학원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해도 일정한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안 받아줘요. 그건 허가제예요. 뭐 강의실 평수가 몇 평 이상, 그 다음에 뭐가 몇 명, 뭐 이런 제한들이 있어. 자, 그런 경우는 신고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병원도 내가 막 차려볼 수가 없죠. 의사가 대표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신청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무법인도 다 변호사가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를 내려고 해도 안 내주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를 신청해도 안 내주던데요, 안 내준다고 하던데요는 다른 어떤 법령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그런 사업자는 환영이죠. 환영.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사업자는 이제 그 집에서 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낼 때 보통 뭐 4일 5일 뭐 걸린다고 하면서 중간에 한번 나와본다 어쩐다 그러지만 그 국세청 직원들도 나와 보지 않죠. 귀찮으니까. 자기도 귀찮잖아 솔직히. 괜히 나올 것처럼 시간을 끌으면 이 사람의 태도를 보고 얘가 약간 그쪽 아니야? 카드깡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떠볼 수는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바로 안면 몰수하고, 아니 사업하겠다는데 이 국가가 나를 안 도와주네 라고 하면은, 예 선생님 내일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사회는 진상을 해야지 온다. 진상을 부릴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진상 한번 안 부려봤는데요. 그러면 삶이 불편했을 거예요. 살아가는데.
걸리적거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한국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46쪽도 한번 읽어볼까요? 46쪽에 257조하고 258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죠. 제257조 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 청구의 집행. 1항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강제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만 한다. 3항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5항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을 때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네. 자, 채무자가 여러분들의 어떤 짐을 이렇게 드러낼 때는 집행관은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한테 동산을 줘라 이거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현장에 채무자가 있죠. 임차인도 있어요. 여기서 채무자는 명도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갖고 나가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집행을 할 때는 컨테이너 박스에 싸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이거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이제 좀 그 화물 그 쌓아놓는 데 있죠. 그런 데 갖다 놓습니다. 그럼 막 며칠 만에 빼가죠. 빼가. 보관료 좀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채무자와 그 아까 말한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이 없을 때는 누구 비용으로 집행관은 동산을 누구 비용으로 보관하라고? 예, 채무자가 내야 되죠. 명도 대상자가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채권자인 여러분 같은 낙찰자가 하도 이 사람이 비우지 않아서 별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채무자 몰래 집행을 하잖아요. 통상 신청을.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명도 대상자한테 야 몇 월 며칠 날 너희 집 집행할 거니까 돈 200만 원 보내라 라고 하면은 이미 비밀이 새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낼까요? 내가 냅니다. 낙찰자가. 그지만 법에는 낙찰자가 내라 그러면 웃겨버리잖아. 이거는 법에 안 맞죠. 이치에. 그러니까 법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채무자의 돈으로 보관하라 라고 써놓는 거죠.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법이죠.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입법의 미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맨 노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그 299명 중에서 아는 놈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관심도 없고 현실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냥 이상적인 표현을 하나 써놓은 거죠. 이상적으로 그냥 현실에는 없지만 채무자가 내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1항에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해야 할 때는 채무자한테 점유를 뺏어라라고 써 있죠. 예, 뺏어서 놓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해야 할 때는 빼앗아서 인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서 출석한 때에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강제 집행을 할 때 통상 성인 2명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성인 2명이니까 채권자 한 놈하고 또 누구예요? 그 대리, 그죠? 어쨌든 2명이 왔을 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쁘니까 그냥 알아서 짐 빼시고요. 열쇠는 그 관리실에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집행 안 해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왔을 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 47쪽의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두 줄. 네, 47쪽의 첫 번째 두 줄. 채무자 등이 그 수령을 거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관 비용은 집행 비용에 포함된다.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비용액 확정 결정 민법 집행 규정인가요? 민사집행법 규칙 즉 242조 1항을 받은 다음 별도로 채무자로부터 이를 추심할 수 있다. 그렇죠. 처음에는 채권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집행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짐을 보관하는 비용도 누가 낸다? 낙찰자인 채권자가 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짐을 싸서 냈어. 그럼 그 돈이 솔직히 내 돈이 먼저 들어갔지만 내가 써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짐도 아닌데 보관료는 당연히 채무자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상 내가 물었던 것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비용에 포함시켜서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먼저 내고 그거를 이제 어떤 비용액을 확정 결정을 받으면 별도의 채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집행을 해야지 또. 냉장고, 세탁기, 토스터기 뭐 이런 거. 자, 그다음 6항 읽어보시죠.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치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매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 동산을 딱 빼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짐을 언제까지 놔둘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로 또 쳐요. 그 동산을, 살림집을, 살림살이를. 그걸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간 게 있죠. 비용 뺀 거를 빼고 나머지를 공탁을 해요. 그럼 이제 채권자가 그걸 받아가면 됩니다. 이해되죠? 네, 채권자가 받든 채무자가 받든 이렇게. 근데 이제 거의 다 이제 중고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광장 옥션에는 동산 경매에 대한 정보는 없을 거예요. 업로드 안 되는데 대법원 사이트 경매 사이트 가면 동산 경매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광장 동산은 제공 안 하나? 제공 안 하죠. 부동산 하나? 잠깐만. 차량 있죠. 차량 선박. 그거 말고 이제 그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거 없던가요? 기왕장 공사에서 예, 그러네요. 주로 보면은 차량 선박 뭐 이런 거 말고 없네. 예. 세탁기, 냉장고는 뭐 여기서 제공을 안 하나 봐요.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그 대법원 사이트 가면 거기에가 이제 그 동산 경매에 되는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프채 뭐 옛날에 그 전두환 거 경매에 나올 때 많이 이슈가 됐었죠. 양주, 골프채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지식 1, 2, 3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1만 크게.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 등에 대하여는 사회 통념상 그들이 채무자와 별개의 독립한 점유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집행 권한이 없이도 채무자와 동시에 퇴거시켜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채무자의 점유 보조자로서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그 수족으로서 부동산을 소지하는 것에 그치고 독립된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강제집행 결정문에는 홍길동은 나가라 그랬으니까 그 집행하는 도중에 홍길동의 부인하고 아들이 나는 나가라고 안 적혀 있지 않냐 이렇게 버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잖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집행권 없이 그냥 같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이런 게 있는데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홍길동 말고 성춘향이가 같이 산다. 그럼 성춘향이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춘향이를 집행하려면 성춘향이도 강제집행 청구를 해야 돼. 처음부터 인도명령 청구를. 처음부터. 이제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다가구에 세입자들 10명 있죠. 각각 다르니까 그 10명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해야지 10명을 쫓아내죠. 다가구 같은 데 보면 다른 세대들 많이 있죠. 그 숫자만큼 신청을 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당연히 홍길동하고 성춘향은 별개로 해주는 건데 홍길동의 밑에 있는 아들과 부인은 이거는 별도로 신청하기보다는 한 그룹이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룹. 그래서 세트로 나가라 이거죠. 이제 그죠. 홍길동이 내보냈는데 홍길동 부인이 나는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면 그럴 수는 없죠. 자, 2번 읽어주세요. 채무자의 임차인 등과 같이 독립된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행권한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들이 강제집행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집행관이 임차인 등의 항의를 묵살하고 인도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임차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 또 따라서 집행권한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목적물인 건물에 외관상 집행권한에 표시된 사람과 관계없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 거주자를 집행권한에 표시된 사람의 점유보조자로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이게 또 아까 같은 가족이냐 아니냐 요거에 관한 거고 설령 가족이 아닌 독립된 권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홍길동하고 성춘향이가 사는데 성춘향이는 나는 홍길동하고 무관한데 같이 사는 별도의 세입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집행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다 싸서 드러내버린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춘향이가 안 그래도 이 집에 살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아무 말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집행이 종료가 돼버리면 이 효력은 유효한 걸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죠? 결정문에는 홍길동 집만 싸서 보내라라고 했는데 한 김에 그냥 성춘향이 것도 싸버린 거지. 근데 성춘향이가 별도로 크게 이의를 제기 안 한 거야. 속으로만 안 되는데 속으로만 했던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안 미치고 그냥 유효한 걸로 보고 같이 세트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임차인이 항의를 막 했는데 집행관이 막 강제로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요거를 써놓은 것입니다. 자, 3번. 부동산 인도 집행에서는 채권자가 바로 단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제1회 기일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를 최고하는 것에 그치고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취지로 다음 기일을 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네, 이게 이제 계고라는 거고 여기는 최고라고 써있죠? 1회 기일에는
인도를 최고한다. 최고라는 뜻이 뭔가요? 어? 얘기하는 언제까지 해라. 독촉하는 걸 최고라 그래. 최고. 최고. 따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 한문이에요. 최고짱 들어보셨나요? 언제까지 돈을 줘라. 최고짱. 이렇게 독촉한다는 거예요. 고는 알릴 고자죠. 인도를 최고하는 거에 그친다. 그러니까 인도하라고 말만 하는 거다. 처음에는 가면. 그러고는 이제 당사자 사정을 고려해서 유효기간의 취지로 다음 기일을 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이거니까 가가지고 그냥 처음에 말만 하고 두 번째 집행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법원에 따라서는 2번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네. 자, 질문 있나요? 명도하면 떠오르는 질문 있으면 질문 한 3가지 해결하고 끝내시죠. 뭐 궁금한 거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 딱 끝나면 나한테 이제 명도니 뭐니 뭐 물어볼 기회 없잖아. 음. 21분 지났네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 명도에 대한 좀 그냥 아무거나 뭐, 아니 딴 것도 물어보세요. 대출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세무서에 신고를 얼마라고 이제 그 신고를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2천에 전세를 살고 있다라고 신고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상가를 다른 주인이 다시 매매를 해서 이제 다시 명의가 바뀌어가지고 그 전 사람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계약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이제 안 나갈 권한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러면 그 2천에 얼마라고 세무서에 신고한 거를 나중에 이제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도 그걸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그런 문제가 궁금해요.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군 거야? 그러니까 새로 건물 상가 주인. 그러니까 매수자가 그 기존에 있던 사람의 그거를 똑같이 세무 신고한 거를 나도 가서 똑같이 신고를 안 하죠. 안 하면은 거기 세무서에서 너 이거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어서 이 사람 이게 바뀌었는데 신고를 새 상가 그 주인이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에서 뭐 벌금이나 혹시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제 계약을 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그 안에 계약을 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A가 B한테 판 거죠, 이 상가를. 그러면 B는 그냥 당연히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죠. 인수 그대로 인수. 네, 그대로 인수하죠. 그러니까 2억짜리 집인데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이야. 네. 그럼 나는 1억만 주고 그 집을 사죠. 그렇죠. 그죠? 네.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해 못해요? 빨리 설명해 줘. 그 사람이 그거를 빼고 이제 돈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은 2억짜리인데 이미 1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세 보증금이 1억이야. 그러면 1억만 주면 그거 안. 그럼 1억만 주고 임차인을 안고 사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해도 되지. 하지 안 했다고 혹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어. 그럼 1년 동안은 세도 못 올리고 그 계약 그대로 가는 거지. 내가 조금 더 세를 더 달라 이런 말 못해요? 계약 기간 내에는 1년만 지나도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